새벽 3시였어요.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반쯤 감긴 눈으로 화면을 봤어요. 새로운 문자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에 있는 손녀 지민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제발요. 늦으면 안 돼요.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대요. 화장터 예약도 되어 있어요. 제발 제 말 믿고 지금 바로 나가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장터 예약이라고요? 전 아직 살아있는데요. 손에 든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우리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아니었어요. 영수는 제 바로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저 문 밖에 있는 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1층 카페, 지민 사장님한테 가세요. 꼭 살려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옷을 챙겨 입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여길 타고 내려간다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 그 경로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 봄이었습니다. 첫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2층 상가 건물에 혼자 사는 73세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도 없이 평생을 살아온 제게 남은 건 월세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조카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저도 알았습니다. 17억짜리 이 건물이 신경 쓰이는 거겠죠. 친정 식구들 다 죽고 난 뒤 제게 남은 건 이 건물과 조카들 뿐이었으니까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빈집에 돌아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영수를 만났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68세라던 그는 저보다 5살 어렸어요.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수가 제 집 이야기를 자꾸 물었어요. 어디 사냐고, 건물이냐고, 관리는 혼자 하냐고. 그땐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만에 영수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같이 늙어가자고 서로 의지하면서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73년을 살며 처음 느껴본 떨림이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가질 줄이야. 하지만 조카들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냐고,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재산 노리는 것 같다며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렇게 영수와 재혼했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일주일 만에 영수의 딸 다은이 찾아왔어요. 42살이라던 다은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시선은 온통 집안을 훑고 있었어요. 거실 가구, 벽에 걸린 그림, 창밖 전망. 마치 감정평가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엔 영수 아들 준호가 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건물 관리 힘들지 않냐며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뭔가 전문가라고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준호는 치킨집을 3번이나 망해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은과 준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건물 세금, 임대료, 리모델링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 건물인데 마치 자기들 건물처럼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건물 시세가 얼마나 돼요? 영수가 슬쩍 눈짓을 보냈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준호를 제지하는 듯한, 너무 티내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수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애들이 도와주려는 거니 고마운 일이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수는 결혼 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증, 소화불량, 손발의 저림. 영수가 약을 챙겨줬어요. 약국에서 일했었다며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약국에서 일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영수는 다정한 척 심부름도 해줬어요. 제가 약국에서 사올게요. 매일 드세요. 하얀 알약 3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약을 먹을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볼까 하니까 영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히 병원 가서 돈 쓸 필요 없다고, 이 약만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왜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걸까요? 그때 1층 카페 사장 지민이가 찾아왔습니다. 28살 젊은 여자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혹시 약을 먹냐고 물었습니다. 왜 약을 물어보는 거지? 뭔가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지민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걷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영수는 더 세심하게 약을 챙겨줬어요. 꼭 먹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더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약을 먹는데 왜 자꾸 악화되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지민은 테이블 위에 작은 봉지를 올려놨어요. 할머니, 이거 보셨어요? 봉지 안에는 제가 먹던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쓰레기 봉투에서 우연히 봤다고 했어요. 지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언니가 약사거든요. 이 약을 보여줬더니 이거 일반 약이 아니래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 이상한 게 섞여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누가 이 약 주셨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약을 챙겨준 사람이. 혹시 남편분이세요? 할머니? 고개를 끄덕이자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니한테 더 자세히 알아볼 테니 그 전까지는 절대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영수가 나를,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날 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와 다은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 걸려요. 다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나. 영수는 말소리를 줄이며 대답했습니다. 건물 명의 이전은 언제 할 건데요? 약 먹인 지 3개월 됐어. 이제 곧 끝나.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3시에 문자를 받은 겁니다. 손녀 지민이의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살고 봐야 했습니다.
베란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짓을 할 줄이야.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래에서 지민이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뛰어내렸어요. 지민이 날 받아줬습니다. 지민이가 차로 뛰어가라고 재촉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영수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제가 빨리 출발하라고 외쳤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외곽의 한적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73년을 살아온 이 동네를 이렇게 도망쳐 나오게 될 줄이야. 모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민이 물을 건네줬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수였어요. 여보, 어디 가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집에 없길래 걱정돼서요. 소름이 돋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날 죽이려던 사람이 지금은 걱정하는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끊었습니다.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전화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받아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거짓말쟁이. 살인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민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지였습니다. 지민의 약사 언니가 정밀 분석했다고 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였어요. 비소예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량이지만 매일 먹으면 축적된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민이가 3개월 정도 먹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약을 6개월만 더 먹었으면.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6개월이면 죽는다는 거였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안 드신 지 2주 됐죠? 그래서 문자 보낸 거예요. 어제 1층에서 다은 씨 전화 통화를 들었거든요. 지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끝내. 너무 오래 걸렸어. 장례식장 예약도 됐고 화장터 예약도 다 했어. 건물 명의 이전 서류도 준비했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할망구 어차피 자식도 없잖아. 조카들한테 갈 거 우리가 받는 거지 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장례식장 예약, 화장터 예약,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지민이 날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물었어요. 손녀 지민이는 누구야? 처음 받은 그 문자. 미국에 있다던 손녀가 누구야? 지민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사실은요. 손녀 없잖아요, 할머니. 사실이었습니다. 전 평생 무자녀로 살았으니까요. 제가 보낸 거예요. 할머니가 믿게 하려면.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녀 이름이 필요했어요.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아니었어요. 화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날 살렸으니까요. 고맙다고 했어요. 지민이 울먹였습니다. 언니가 영수의 신원을 조회했다고 했어요. 약사협회에 아는 형사가 있어서 가능했다고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지민이는 영수가 전에 2번 결혼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첫 번째 부인이 죽었다고 말했었죠.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의문사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 재혼 1년 만에 심장마비. 두 번째 부인, 재혼 1년 만에 뇌출혈. 패턴이 보였습니다. 재혼한 지 1년 만에 의문사했고 둘 다 재산이 있었다고 했어요. 건물주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세 번째라고 말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민이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다은과 준호가 친남매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준호는 영수의 친아들이 맞지만 다은은 사실 영수의 조카래요. 10년 전부터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최소 2명을 이렇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의 언니 지연이가 모텔로 왔습니다. 32살 약사였어요. 더 알아본 게 있다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2015년 부산, 김영희 65세 의문사. 2017년 대구, 박순희 70세 급성 신부전. 2019년 광주, 최미자 68세 뇌출혈. 2022년 서울, 이정숙 72세 심장마비. 4명 모두가 재산가였고 4명 모두 재혼 1년 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5번째 타깃이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아니었어요. 숨이 콱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4명이나 아니 5명이 될 뻔했죠. 지연이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제 첫 남편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병원 기록이 좀 이상해요. 갑자기 악화되셨거든요. 아니, 설마 영수가 그 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첫 남편,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황상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첫 남편 때부터 노렸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건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남을 거란 것도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접근한 거예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수였습니다. 여보, 제발 연락 좀 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웃기는 소리. 경찰에 신고? 신고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할머니. 지민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무릎을 꿇고 도망칠 순 없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싸워야지. 저는 2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인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해. 지민과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이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형사 친구가 알려줬어요. 현장 범행 증거가 필요하대요. 작은 핀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옷깃에 달면 모든 대화가 녹음된다고 했어요. 지민은 초소형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거실에 몰래 설치할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3살 할머니가 범죄자를 잡는다고요? 할머니는 이미 살아남았어요. 이제 이기기만 하면 돼요. 지민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가 났어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병원 다녀왔다고 검사 결과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건물 가치를 50억이라고
부풀려 말하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자극하면 더 빨리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준비를 마쳤어요. 옷깃에 핀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가방에 여벌 배터리를 챙겼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지민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 우리가 계속 지켜볼게요. 위험하면 바로 신고할게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어요. 오후 4시 저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민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어디 갔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검사 받았어요. 영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아무 이상 없대요. 의사가 건강하다고 했어요. 영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은이 큰 소리로 말하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병원 다녀왔다니까. 다은이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계획대로 지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약건으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지민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수와 다은이가 들리게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요즘 이 동네 건물 가치가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부탁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받아봤는데 50억은 나온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다은의 눈이 번쩍 반짝였습니다. 영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월세도 시세대로 받으면 4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다은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은 저희랑 상의하셔야죠. 가족이잖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며칠 전까지 날 죽이려던 사람들이 가족이라니. 지민이 나간 후 영수와 다은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옷깃의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50억이면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돼.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밤으로 하죠. 준호한테 연락할게요.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밤이라고요? 그날 밤, 영수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수가 작은 병을 꺼내며 말했어요. 몸 보신용 약을 구했어요. 새로 나온 좋은 약이래요. 하얀 알약이 아니었습니다. 액체가 든 병이었어요. 손에 든 병을 보는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이번엔 빠르게 끝내려는 거였습니다. 필요 없어요. 의사가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영수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건강할 때 더 챙겨야 하는 거예요. 이 약은 꼭 드셔야 해요. 그때 다은이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니, 먹기 싫으면 주사로 놓으면 돼요. 다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주사예요. 한 방이면 끝나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싫어요.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다은이 주사기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옷깃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찌찌찍. 녹음기였어요. 배터리가 나간 건가? 영수가 소리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뭐야, 이 소리?
영수의 손이 제 옷깃으로 향했어요. 끝났다. 발각됐다. 순간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방 속 여벌로 챙겨온 배터리. 하지만 가방은 저 멀리 탁자 위에 있었어요. 다은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녹음하신 건 아니죠? 영수가 옷깃을 확인하려는 순간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10년 동안 4명 죽인 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그리고 내 남편까지. 다은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녹음기를 살려야 했습니다.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 저는 옷깃을 가리켰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할망구가. 다은이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세요? 빨리 끝내야죠. 3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영수랑 준호가 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어요. 어차피 자연사로 처리할 거였는데 이젠 사고사로 하면 되지. 다은이가 주사기를 집어들고 다가왔어요. 시야가 흐려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영수와 준호가 얼른 제 몸에서 손을 뗐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지민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민의 신고로 지연의 형사 친구가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기 배터리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경찰을 불러놓았대요. 영수가 발악했습니다. 오해예요. 부부싸움일 뿐이에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녹음 다 들었습니다. 10년간 4명 살해, 건강주사 한 방이면 끝난다. 이게 부부싸움입니까? 주사기가 압수됐어요. 다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바로 체포됐습니다. 독극물을 가져온 게 CCTV에 다 찍혔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준호를 체포한 경찰이 영수와 다은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지민이 달려와 절 안아줬어요. 할머니,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았어요. 정말 살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영수와 준호가 움켜잡았던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영수가 끌려가면서 제 쪽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민이와 지연이가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73세에 2층 베란다를 타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랬죠.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영수와 다은이 자백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0년간 5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5명이라고요? 전 4명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 전 남편 되시는 분도 포함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첫 남편도 이들의 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년 전부터 계획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일하면서 할머니 남편분 건강 상태를 파악했대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암 치료용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급격히 악화되신 겁니다. 첫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자꾸만 아파서. 그때 남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프게 한 건 영수였어요. 살인마.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1년 후 경로당에서 접근한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따뜻한 눈빛, 손을 잡아주던 그 손, 같이 늙어가요라던 그 말, 전부 다 가증스런 연기였습니다. 다은은 영수의 친딸이 아니라 조카였습니다. 10년 전 첫 범행부터 함께했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2015년 부산 김영희, 2017년 대구 박순희, 2019년 광주 최미자, 2022년 서울 이정숙, 모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재산가, 외로운 여자들 말입니다. 할머니가 5번째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아요. 죽을 뻔했다는 거. 영수와 다은, 준호는 모두 구속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녹음 파일, 주사기 안에 독극물, CCTV, 그리고 자백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영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다은과 준호도 각각 20년, 15년을 받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영수가 말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5명을 죽이고 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나요? 하지만 전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지민과 지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바깥 공기가 달랐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건물을 팔았어요. 17억? 50억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저처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지민이 센터장을 맡아줬습니다. 지연도 상담사로 함께했어요. 조카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모, 그동안 죄송했어요. 재산 타령만 했네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제 알았잖아. 진짜 가족이 누군지. 조카들을 껴안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진심은 핏줄보다 깊어요. 지민과 지연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날 살렸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새로 문을 연 카페에서 지민이랑 지연과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제 건물은 아니었지만 여기가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 상담 3건 잡혔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다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를 내셨대요. 뿌듯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싸울 땐 싸워야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73살. 처음엔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롭고 약하고 쉽게 당할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새로운 피해자분 오신대요. 같이 상담해 주실 거죠? 지민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겪은 일을 헛되지 않게 해야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73년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가족과 함께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자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